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썰 고민 사연이고, 저한테 최근에 고민 사연을 자주 보내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투 수강생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우선 사연을 보내주신 투 수강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전역하여 이제 2학년 2학기를 마쳤으니 졸업까지는 2년이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의 학교 성적이 3.0에 미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3학년, 4학년이 되면 학점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그 속에서 기업체 취업을 위한 학점 취득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수시 준비가 여의치 않아 정시로 현재 학교에 입학한 후 준비한 스펙이라고는 토익 높은 거 아니야 여러분? 토익 AC 485, IC 475, 총합 960, 스피킹 150, 라이팅 180. 높은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49의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1급 정도입니다. 전역한 이후에는 대기업 취업을 포기하고 학원 수학 강사를 생각하고 있지만 정식 유명 강사가 되기 위해 땡땡 에듀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7급 국가직 공무원 학원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2021년도부터 PSAT 공직 적격성 검사로 바뀌는 등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험 과목도 화공 열역학, 전달 현상 등 저희 전공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취업도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현실 속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학교를 차라리 휴학하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형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다니던 대학 휴학하고 공무원 시험 보고 싶다는 얘기네요. 맞죠? 근데 영어 성적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 토익이 960이잖아. 맞죠? 거의 만점이네요. 거의 만점이고 저 레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영어를 못 살린다는 게 참 아쉽네. 7급 이제 영어 없잖아요. 7급 시험에. 좀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수강생님? 뭐 하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원래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마음 먹은 상태 아니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미 한 번도 언급 안 해주셔가지고 사실 몰랐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염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요? 영어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7급 시험을 가게 되면 이제 영어가 인증되잖아, 맞죠? 7급 시험이 이제 영어가 필기 시험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정식 정목으로. 근데 7급이 전부 다 이제 영어 시험이 안 들어가나? 영어가 인증제로 바뀌나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직하고 그 경찰 간부 보고서 이거는 영어가 없어지는 게 맞거든요.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인가요? 7급 시험이? 다른 직렬도 7급이 이제 영어가 없어지나요? 전부 다? 나만의 직렬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 영어 성적이면 차라리 영어를 치는 게 음, 근데 7급 하공직은 한번 볼게요. 아, 이게 5급도 있네요. 화공직이 5급도 있네, 행정고시.
지금 보니까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화공지 7급이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단현상, 반응공학 네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네 과목이고 그리고 과락률이 엄청 높대요. 이게 영어가 없는 대신에 과락률이 엄청 높대요. 과락률이 70%래. 경쟁률도 낮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작년 기준 48대 1. 아, 그래요? 그 마야카님이 그렇게 싫었나 보네, 우리 김동님. 아니 근데 본인이 근데 공무원 시험 맞아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에요, 7급인데 오히려 영어가 있는 시험보다 더 난이도가 있다고 봐야죠. 영어가 없고 그리고 보니까 화공 기사를 보니까 테크가 화공 기사를 먼저 따고 나서 시험을 보는 케이스가 많네요. 찾아보니까. 어, 대학교는 아예 안 살리고 그럼 대학교는 휴학할 거예요, 그러면? 근데 대학이 대학인지라. 아, 피사트로요? 아, 필사트 요것도 한번 찾아보자. 사실 7급은 굉장히 낯서네요. 아,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본다고 하네요. 만약에 피사트로 시험을 보게 되면 1차에서 피사트를 요 기준대로 걸러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요거 맞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요걸 먼저 친다고 하네요. 요걸 쳐가지고 이제 CPS로 가려내가지고 음, 그러니까 요걸 먼저 1감을 첫째 관문 요걸 통과해야 되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술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격증 따고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7급 근데 이분이 지금 자격증이 없잖아요. 7급도 가산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산점이. 그러니까 님이 만약에 이걸 시험을 본다고 하면 근데 자격증이 있어야겠네. 내가 봤을 때 화공기사를 이거 보니까 7급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화공기사를 따는 게 거의 뭐 정석처럼 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가산점이 굉장히 커요. 7급이잖아, 맞죠? 7급. 7급이 있어야지. 이분이 7급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대학교가 좀 좋은 대학교이기 때문에 아, 엄청 크죠. 뭐 경찰도 큰데 무조건 크지. 왜냐하면 필압자들 보면 필격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거기야 사실. 그 가산점 다들 거기서 거기나. 근데 가산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확 벌어져요 이게. 필압자 수준이 줄 세어봐야 얼마 차이 안 나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가산점 있고 없고는 엄청 차이 나죠. 상원이도 공무원 출신, 공무원입니까 혹시? 연대 출신? 그러면 아직 학교 생활 더 해보는 게 낫지 않나요?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수강생님,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 구라고요? 아, 왜냐하면 이미 공무원을 원래 꿈꿨던 사람도 아니고, 뭔가 마지못해 준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마지못해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 사실, 영어 성적이 좋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토익이 960이에요. 여보시 레벨이 높아요, 여러분. 뭐 말하는 거 이제 자무 능력이 굉장히 레벨이 높은데 이게 너무 아까운데. 너무 아까워. 차라리 맞아요. 너무 많이 아까운데. 이거 맞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공무원 가면 저거 못 써먹어. 취급은 못 써먹잖아, 아예. 지금 영어가 없으니까 못 써먹잖아요. 내년 되면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영어를 못 써먹잖아요. 1도 못 써먹잖아요. 아니, 못 써먹는데.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예, 예.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입이 원래부터 공무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등살이 떠밀려서 보는 것 같아요. 학점 메꿀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줬나? 공기업 학점 안 보죠. 근데 영어가 너무 아까워, 영어가. 왜냐면 저 스펙 자체가 사기업을 보려고, 사기업이나 공기업을 보려고 만든 스펙이잖아.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거 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좀 더 올인해가지고 학점을 좀 메꾸면 되지 않나요? 메꾸면? 왜냐하면 너무 아까운데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시험 치는 것도 좀 이게 너무 이게 안 맞아요. 논지가 안 맞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왜 공무원 시험을 말리냐면 7급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보통 합격 기간은 4년에서 5년 잡는단 말이에요. 빠르면 3년. 웬만큼 똑똑한 사람도 보통은 빨리 붙은 게 3년이고 보통 4, 5년 잡는단 말이에요. 7급은. 워낙에 범위가 넓고 하니까 시험도 1년에 한 바퀴 시험 못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21년부터는 교차 시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빵이도 알고 계시죠? 건빵이 상원이도 알고 계시죠? 2021년부터는 원래 예전엔 그랬잖아요. 7급 쳤던 사람이 9급도 치고 이렇게 교차로 시험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제도 없어져요. 7급을 치던 사람은 계속 7급을 쳐야 되고 9급을 쳤던 사람은 계속 9급을 쳐야 돼요. 교차 형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뭐 3, 2가랑 이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문제가 본인이 공무원 조직에서 들어가서 만족할 거냐 말이죠. 수강생님이. 거기 들어가서 만족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7급을 준비하면 7급이라는 게 아무리 못해도 3년 잡아야 돼, 3년. 3년 잡고 해야 되는데,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는. 이게 중간에 보는 것도 굉장히 애매해요. 그것도 학교 다니면서 준비할 수도 없는 거고, 완전 올인해야 되는데,
범위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산점도 안 찾잖아요. 영어는 가산점 안 쳐주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수강생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뭔가 진로를 잡더라도 확실하게 잡아야 돼. 확실하게. 진로를 잡더라도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대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님이 지금 시험을 보겠다, 책을 보겠다는 거는 사실 저게 근데 저 성기님대로 하면 되는데 저게 졸라 어려워. 근데 맞잖아요. 저 말이 쉽지 저게 졸라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할 거면 차라리 아싸리 할 거면 내가 봤을 때 할 거면 차라리 학교 졸업하고 기사 조건 채우고 나는 기사 따고 나서 준비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저게 졸라 어렵잖아, 김성키님. 저게 말이 쉽지 졸라 어렵잖아요. 님 다시 하라면 할 수 있겠어, 성키님? 다시 저실에 돌아가서 똑같이 또 나 한 번 더 해볼래 하면 할 수 있겠어요?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다시 저실에 돌아가서 그때 했던 거 다시 또 해보라 하면 하겠어요? 지금 맞자 님 해봐서 알잖아요. 말이 쉽지 저게. 지나갔으니까. 근데 서영고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서영고도 장학생도 있어요. 서영고도 취급해서 비비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영고라고 해서 그러니까 확률적 저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뭐 학견도 더럽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모든 서영고가 다 똑같다 그건 아닙니다. 뭐 고시에서도 10년, 20년 비비 걸린 사람도 많아요. 서영고도. 취급에서도 장학생도 좀 있고. 그리고 나는 더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자, 잘 들으세요, 수강생님. 저 취급 학공직을 보니까 이미 전공 지식을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님이 학점이라는 게 잘 안 나왔잖아. 학점 안 났다는 거는 기본 수업 자체의 어떤 커리큘럼을 내가 제대로 마스터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제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된 게 학점이라는 거잖아요. 3.0이 넘지 못했다는 거는 물론 이걸 함부로 내가 이래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 전공에서 얘기하는 그런 학문 자체를 내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물론 본인 노력을 했겠지만. 근데 그 전공 지식을 가지고 그 시험을 봐야 되는 게 7급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전공보다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자, 그리고 성키님이 서영검은 가능이라 했는데 그럼 님 서영거란 말씀이시네요, 성키님. 어느 학교입니까? 본인이 그 케이스라고 해서 본인은 서영거란 말씀이시네요. 제 방송 점점 감옥에서 스카이 출신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본인이 서영거란 말씀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스카이 커밍아웃 하셨네요. 그러니까 고려대 역시. 봐봐 이게 전공이 취약하면 한 번 더 덜면 들면 안 돼요. 역시. 봐봐, 님 보통이 아니잖아요. 봐봐.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성키님도 아셔야 되는 게, 님은 보통 사람들보다 어떤 공부에 대한 피지컬이나 하승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울대 가는 게 보통 상위 2% 이내 들어야 갈 수 있는 거잖아. 서울대란다. 고려대만 하더라도 상위 2% 안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98%한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되니까 너도 그렇게 해박하면 과연 다 똑같이 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같은 그 고려대 나온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 난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너도 그렇게 해봐 하면 똑같이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그 수많은 골든샌드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하지 상당수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 퍼진다니까. 죽도 밥도 안 된다니까요. 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뭐, 같은 고려대생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보다 못할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그게. 봐봐, 님도 다시 돌아가라 하면 또 자신있게 또 못할 거 아니에요. 지나갔으니까 이제, 지나가서 내가 성공했으니까, 아, 그래도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지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해보라 하면 그 톤으로 내가 어떻게, 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때 생각하면, 어우, 막, 손살에 칠 거 아닙니까? 역시. 인노첸시아님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엘리트들의 대화 좋습니다. 스카- 스카이 안 치, 에이, 그 스카이는 스카이죠. 의대 아니면. 에이, 그래, 스카이는 스카이입니다. 그럼 뭐 지방 대학교 다니는 사람 뭐가 되나요, 그러면? 그보다 이제 좀, 이제 급이 낮은 대학교 다니는 사람 뭐가 돼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있잖아요. 뭐 다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대학 생활에 충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학교 생활에 더 충실하는 게 더 충실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성키님도 아시겠지만 옛날처럼 뭐가냐면 이제는 그러니까 학교라는 게 인생을 뒤바꿀 정도로 어떤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성키님도 이건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좋은 학교만 와도 인생에서 어떤 그런 주도권이나 내가 쥐고 갈 만한 파이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저 이전의 세대분들. 근데 지금은 그냥 그거예요. 그냥 수능을 좀 잘 보고 고등학교 생활 좀 열심히 했네. 딱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스카이 나와도 취업 때 고생해야 되고, 스카이 나와도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스카이 나오신 분들도 졸업하고 나서 막상 옛날처럼 뭐 이렇게 취업 쉽게 하네. 이렇게 얘기 못 해요. 왜냐? 이번에 삼성공채 보시면 아시게 스카이도 줄줄이 떨어졌잖아. 그렇다고 그분이 스펙을 준비 안 한 것도 아니고 학점을 안 맞은 것도 아닌데 서울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도저히.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취업 시장에서. 옛날 같았으면 어느 정도 이제 취업에서 그 어드벤치라는 게 있었잖아. 그 학벌이. 야, 고의대 경영학 가면 거기에 CEO들 많잖아요. 저기에 CEO분들 엄청 많거든요. 대기업 임원분들은 CEO들 많은데. 제가 알기로 대기업 총수분 중에서도 저 학교 나오신 분 있을 텐데요. 야. 근데 그때는 그때 얘기고 지금은 또 다르잖아. 맞죠? 네, 장관이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얘기합시다. 거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 SK 회장님이 아마 정확하게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SK의 지금 CEO분, 네,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야. 저 선배, 공무원 한다고요? 야, 이게 좀 뭔가 잘못됐다, 이게, 나라가. 아니, 난 제가 얘기하잖아요. 똑똑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런 시험 보면 안 된다니까. 성기님도 지금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냐 말이야. 막상 공무원 가면 내가 그만큼 공부했던 열정과 그런 지식을 못 써먹잖아요, 사실. 그런 거 보면 뭔가 좀 나라 꼬라지가 좀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듭니까? 맞잖아요. 애초에 공무원 시험 보려고 내가 그 학교 가려고 그렇게 수능해서 그래 좆빠지게 한 게 아니잖아, 사실.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지, 사실. 물론 공무원 직업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 직업 자체가 어떤 그런 일 자체가 내가 그동안 공부를 위해 투자했던 걸 못 써먹는 직업이잖아, 사실. 시험을 칠 때는 써먹는 게 맞지만 들어와서는 그게 써먹는 게 아니잖아, 사실. 뭔가 나라 꼬라지가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진짜. 얘기 들어보면. 아니, 그러니까 성키님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분들이 이런 시험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 진짜. 아, 참.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그래봤자 월급쟁이잖아. 그래 공부 잘해도. 그래봤자. 전주선님 갑자기 그런 얘기, 그런 말씀 왜 하시나요? 지방대 4년제라 나온 게 좋다고요? 좋냐고요? 갑자기 그 왜 물어보시는 겁니까? 뜬금없이. 일단은요, 오히려 학점을 더 잡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뭐 저는 뭐 지금 뭐 선키님이나 우리 투수 강사님한테 비비지도 못합니다. 근처도 못 가요. 지방 촌구석에 그냥 학교 다니는 사람인데, 오히려 저한테 어떤 이런 엘리트 대학생들이 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보면. 제 얘기를 들어온다는 게. 학원 강사 취업도 학교는 통과인데 보컬 트레이닝 받아야 되고 노래도 좀 해야 되고 의외로 준비해야 될 게 많다고. 아니, 학원 강사가 왜 그걸 해야 되죠? 그냥 학원 강사라는 게 자기가 하고 있는 전공 수업을 잘 가르치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재미있게 하고 가사 할 것도 아닌데요. 그러면 지금 1타 강사인 전환기 강사님이 무슨 뭐 노래 잘 불러서 지금 1타 강사인 거야?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 내가 봤을 때 수강생님은 일단 그런 거예요. 뭐냐,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 사실인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진로나 적성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공무원 시험 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 설명 드릴게요. 공무원 시험 치려고 마음먹었으면. 지금 학교 수업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공무원 시험은 학교 수업에서 배웠던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걸 물어볼 텐데, 난이도가, 난이도가 더 어려울 텐데, 그럼 내가 봤을 때 학교 수업보다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덜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취급 화공직이. 엔터테이너 소양도 있어야 된다고요? 강사도요? 근데 난 다르다고 생각해. 일단 강사라고 하면 강사의 본분에 충실해야 돼요. 강사의 본분에 충실해야 돼. 강사가 엔터테이너 있어봐야 강사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강사가 아무리 뭐 자기가 노래 잘하고 해도 못 가르치면 헛방이잖아. 못 가르치면. 강의해가지고 못 가르친다면 얘기 안 나오면 헛방이잖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노래 잘 부르고 뭐 잘생긴 거 이뻐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못 가르치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실력이 없으면 이 바닥에서 못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강사라는 게 뭔데요?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쉽게 어려운 과목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를 높여가지고 성적을 올리게끔 하는 게 강사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학교생들이 배출하고 보다 좋은 성적을 나오게 해가지고 수능 등급을 올리고 그래서 수능에 좋은 결과 나오게 해서 좋은 대학교로 가게 하고 그게 강사의 역할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뭔가 도망치듯이 뭔가 도망치듯이 도망 나오듯이 뭔가 급하게 준비하면 결과가 안 좋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선배로서 얘기하자면 준비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고 뭔가 답이 나오는 것에 내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내가 마땅한 답이 없어요. 학생으로서 마땅한 답이 없고 마땅하게 어떤 계획이 없고 실현 가능성이 전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생으로서. 그럼 학교 수업을 최대한 잘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그런 거예요. 학생이 마땅한 꿈이 있다거나 그런 게 없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돼.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직장 다니는데 뭐 내가 여기 다른 데 더 좋은 데 들어갈 수 있거나 뭐 나가서 마땅한 계획이 없어. 그럼 그 지금 다니는 직장 계속 쭉 다니면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변화를 시도한다거나 뭔가 돌파구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막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성키님은 왜 가능했냐?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가지고 정말 시간 분단위 쪼개가면서 날짜 쪼개가면서 정말 자기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었고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걸 성공을 했다는 거지.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꼭 장담하게 얘기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키님은 더 잘하실 거예요. 그거 자체가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아실 거예요. 10명한테 이렇게 시키면 한 명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각자 자기한테 맞고 자기한테 인생의 기준이 각자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나한테는 맞겠지만 사는 사람한테 도저히 안 맞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학원 강사교 에이전트 실장요? 에이전트 실장요? 근데 그런 게 왜 있어요? 학원 강사라고 하면 그렇죠. 학점을 어떻게든 올려본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든 학교 다닐 때만큼 최선을 다해야죠. 수강생님. 학교 다닐 때만큼은. 왜냐하면 생각해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학교라는 건 다닐 때 할 수 있지 뭐 다니고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뭐 이거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다닐 때만큼은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전력을 다해가지고 해가지고 할 만큼 해가지고 올릴 수 만큼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뭐 강사도 그렇고 저 뭐 7급 시험도 그렇고 마땅히 뭐 확실하다 될 수 있다 내가 원래부터 했던 거다 제대로 계획을 잡고 한다 이런 보장이 없잖아요. 거기다 이미 저 토익 성적 올렸던 거 저 제대로 못 써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게 강사면 강사의 뿐이지 무슨 에이전시가 있어. 그 다 돈 벌어먹으려고 만든 거잖아. 에이전시라고 하고 제대로 일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요새는 아이돌 그룹처럼 학원 강사 육성하는 에이전시 있다.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 그따위잖아. 다 똑같이 행동하고 다 똑같이 말하고 개성이 없잖아 개성이. 에이전시 해가지고 돈만 받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요가 이꼴하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 똑같이 부르고 다 하는지 똑같고 개성도 없고 스타일도 없고 독창성 창의성 1도 없고 다 어디서 공장에 찍어낸 것처럼 다 그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카운 가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돌화 되는 거잖아 말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판에 박힌 것처럼. 어? 제가 봤을 때 강사라고 하면 자기만의 어떤 그런 자기만의 자기만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 전환기 쌤 보면 사실 아이돌 강사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분만의 독창성이라는 게 있잖아. 약간 욕하면서 윽박지르는 것 같은 그런 임팩트 있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아이돌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오히려 나는 아이돌처럼 하는 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차라리 있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학교 생활에 올인해요. 학교 생활에 올인해.
이건 학생 때밖에 할 수 없어요. 학교 다닐 때밖에 할 수 없어. 그냥 3학년, 4학년, 3학년, 4학년은 내 남은 청춘을 다 바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좋은 파트너도 있잖아요. 내 있는 거 다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학생 때 아니면 언제 하겠어, 내가. 학생이라는 거는 두 번 다시 내가 돌이킬 수 없어요. 지나가 버리면. 이때 아니면 못해요. 그렇다고 님이 지금 뭐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예 뭐 못하겠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약간 못하는 거니까 3학년, 4학년 때는 진짜 좀 1, 2학년 때 내가 못했던 거 좀 반성도 하고 나는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1, 2학년 때 왜 성적이 안 나왔는지 좀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을. 원인 분석 같은 걸 좀 하면서 3, 4학년 때는 어떻게 만회를 할까? 예를 들어서 뭐 3, 4학년 때 3.5 이상 맞아버리면 만회가 되잖아요. 평균 학점으로. 난 그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하는 것보다 남은 학기 최선을 다해가지고 학점 올린 다음에 졸업학 평균 학점 3.0 올리는 게 난 더 쉽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스펙 올리는 게. 그리고 영어 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게 더 낫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정말 힘들어, 공무원 시험이. 님 있잖아요. 진짜 예전 수능 볼 때보다 더 치열하게 해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기약 없는 이 시험을 또 봐야 되는데 놀지도 못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에이,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수강생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너무 다 똑같은 사람이야. 다 똑같은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어, 내가 못 따라가는 데는 또 이유가 있어. 분석을 해봐야 돼, 분석을. 그냥 난 병신이다, 난 바보다, 난 원래 실력이 없다. 그게 아니라 애초에 실력이 있으니까 이 대학에 다니는 거고. 음.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못했던 순간이 있어. 그걸 극복해가지고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번에 이 겨울에 있죠. 이 방학 기간을 본인의 어떤 그런 위기를 타파하는 그런 단점을 분석해가지고 3, 4학년 때는 이제 그걸 극복해서 성적을 메꿔버리는 그 기간을 사옵시다. 그동안의 과거를 덮어버리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수강생님. 뭐 본인한테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 어렵다니까 이게. 나중에 공무원 시험 봤다가 복학도 못해요. 수강생님. 복학식이 놓쳐가지고 제적당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고졸인 사람들도 많아요. 대학교 나와놓고 복학식이 놓쳐가지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졸라 많아요. 제적 대본이면 고졸 처리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졸업장도 없고 고졸 시험 해가지고 시간 다 까먹어요. 고졸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더 답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 7급이라는 게 워낙에 긴 시간을 가지고 쭉 공부해야 되는데 한번 끊고 생각해 보세요. 아, 복학해야 돼. 복학 딱 하고 그러면 복학하면 또 수업 듣는데 제대로 집중할 수 있겠냐고요.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그래서 네, 학교 생활부터 열심히 하세요. 학교 생활. 뭐 다른 거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학생이면 네,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 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올리고 나서 그 뒤를 봅시다. 너무 이것저것 생각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되니까 내가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좀 쟁취할 수 있는 거, 가질 수 있는 거, 이걸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수강생님이 앞으로 이제 진로 설정하는데 뭐 큰 도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라는 거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함부로 덤벼들면 안 돼요, 진짜로. 공무원 시험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시당초 이 시험 자체가 실패자가 졸라 많은 시험이에요. 낙오자가 졸라 많은 시험이에요. 낙오자가 95% 이상을 차지하는 시험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까 저 봤죠? 저 화공직이 49대 1이에요. 그러면 98% 낙오자를 양산하는 시험이에요. 그 중에 한 90%는 5년, 6년 그냥 시간만 졸라 까먹는 사람이에요. 시간, 돈 다 까먹는 사람들. 저 중에는 뭐 학교 복학 못해가지고 고졸 처리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력 당해가지고. 저 특히 7급 시험은, 7급 시험은 저 화석들 엄청 많을 거예요. 7년, 8년, 뭐 10년도 있을 거야, 아마. 수두 빽빽으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리수를 안 드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수를. 그리고 수강생님이 뭐 나중에 공무기 사회 들어가도 뭐 잘 적응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애초에 이 직업 하고 뭐 공무원 시험 보려고 공무원 되려고 또 이 학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마땅히 막 확실하게 뭔가 답이 없고 막 출구가 안 보이니까 그냥 뭐 그냥 좀 파헤책으로 선택하는 건데 우리 그게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내한테 길이 있으면 원래 가던 길대로 가는 게 낫다는 거. 괜히 새길로 빠졌다가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못 나올 수도 있어. 공무원 시험이 약간 얘기했잖아. 절대적인 실패자를 양산하는 시험이라고. 극소수의 합격자와 절대 다수의 실패자를 양산하는 시험. 얼마나 잔인한 시험입니까? 패잘 벌저도 없어, 이 시험은. 애시당초. 제대로 준비해도 어려운 시험인데,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더 어렵겠죠. 아무튼,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고, 충분히 저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준비 잘 하시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수강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2학 남았으니까 많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것보다 학점 올리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아무튼 뭐, 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올해 고생하셨고, 3학년 4학기는 정말 악바리 근성으로 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